이 총선의 흐름 짚어보는 정치 맥. 오늘은 격화하는 민주당 공천 갈등 짚어봅니다. 이 당사자죠. 송갑석 의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송갑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네, 현재 광주 아니시죠? 네,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내일 제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서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입니다. 아유,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치욕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 이유는 설명 들으셨나요?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이유나 뭐 과정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하위 20%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고요. 저는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통보만을 받고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그 명단이 거의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측은 돼 있고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는 상황인데 또 막상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심 계획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재심 결과도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고요. 빨리 경선 준비해서 불리한 구도지만 이것을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광주 시민들은 또 저희 당원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여건이지만 경선에 임해서 광주 시민들과 우리 당원들과 함께 꼭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리한 여건이지만 경선에 임하시겠다는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 정치부 박지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 공천 갈등 과정 좀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합니까? 네, 송 의원에게는 어제 오후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몇 주 전부터 송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고요.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사이 송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돌았고요.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당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에서 한 조사가 맞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상 비명계 배제에 대한 반발과 논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공관위는 계속 지금 원칙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입장은 불변인 거죠? 네,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는 1000점 만점인데요. 네. 이 가운데 220점이 당 기여도나 의정활동 평가와 같은 정성 평가, 즉 주관 평가입니다. 나머지 정량 평가는 객관화된 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격차를 벌이기가 어려운데요. 이 정성 평가에서 점수를 안 주면 충분히 특정인을 하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네. 송 의원 같은 경우에 공공항 특별법을 주도했고요. 3년 연속 의정 대상을 받기도 하는 등 그냥 의정 활동이 하위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또 어려운 요소가 있기도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하위권이 된 박용진 의원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공천은 걱정하지 않은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위 10%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가타부타 설명 없이 당신은 하위 20%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니까 좀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성 평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하위 20% 현역 의원 앞으로 더 나오는 겁니까? 네, 총 31명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통보 기간입니다. 모두 통보가 됐는지 아니면 금요일에 몇 명 더 통보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 의원을 제외하고도 광주와 전남에서 2명에서 3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통보가 됐는지 본인이 인정하고 공개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위 20%의 반발에서 지금 김용주 국회 부의장이죠. 이 탈당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단 탈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의원도 그랬고요. 뭐 대부분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변화 없이 이른바 이제 비명계 공천 배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다시 갈라섰잖아요. 이 민주당 공천 갈등 상황이 이 신당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서 탈락한 후보들에게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영입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과 다시 갈라서면서 민주당 색깔이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간 개혁신당의 성향 때문에 합류를 주저해온 후보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긴 건 같습니다. 반면 이제 삼지대가 갈라지면서 구심력도 약해졌고 세력도 약해졌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지역 1차 경선 결과 오늘 나옵니까? 네, 1차 경선 끝났고요. 오늘 밤 10시에 발표됩니다.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이 세 선거구인데요. 세 지역 다 현역과 도전자 1대1 구도인데 예측을 벗어나는 이변이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